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대는 연봉킹. 한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작년 평균 임금은 3,475만 원입니다. 상위 10%의 평균 임금은 6,746만 원이었는데요. 이 중 연봉 1억 원 이상은 2.9%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9%, 그만큼 연봉이 1억 원을 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연봉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수님, 평균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기업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컬, 삼성카드 등등해서 무려 이제 100대 기업 중에 13개가 이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걸 보니까 저도 조금 약간의 소외감이라고 그럴까요? 네. 교수가 박봉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소회, 이렇게 저도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1억 원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셀러리면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떤 소수의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의 연봉, 즉 기업인들의 급여 차이가 그만큼 좀 심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교수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박봉이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평론가님의 심정도 궁금한데요, 여기서. 네, 저도 약간 소외감, 네. 외로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부러움, 네. 질투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어서 이제 주요 기업 CEO들의 연봉도 공개가 됐는데 네. 코오롱그룹 이응열 전 회장의 연봉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사별로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체 받아간 돈이 있고요. 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급여 항목이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상여가 있고 여기에 퇴직할 경우에 받는 퇴직금. 크게 세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응열 코오롱 전 회장이죠. 일단 퇴직을 했으니까 전체 받아간 돈은 1입니다. 네. 456억 원을 받아갔는데요. 이 중에서 410억 원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퇴직금이 많군요. 우리가 보통 연봉 킹이라고 하면 이 퇴직금은 일단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와 네. 상여를 봐야 되는데 급여와 상여도 조금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급여와 상여를 모두 받아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138억 원을 받았고요. 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60억 원 정도를 받아갔는데 주 CJ, CJ E&M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 군데서가 아니고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들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 창업주나 오너잖아요. 근데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이제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도 약 한 80억 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샐러리맨 신화로서는 최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항상 이런 기사 소개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야 늘 묻거든요. 궁금하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일단 무보수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사진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조양호 회장도 이 연봉 수준을 감안하면은 대한항공에서만 퇴직금을 700억 원씩 받는다면서요? 그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만으로 보면 일단 네. 107억 원을 받아갔는데 이 107억 원도 공개된 것만 107억 원이에요. 근데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사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회사도 다 합치면 아마 한 500억 이상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일단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탈락이 됐죠. 퇴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목상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은 글쎄요, 아주 또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 X가 아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이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 연봉도 100억 원이 넘던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연봉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물의하고 연봉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대한항공의 이제 이 회장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해악을 끼쳐도 연봉을 깎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내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이사회 통과할 때 그런 어떤 옵션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슈가 되겠지만 그런 조항이 지금까지 어떤 재벌의 지배체제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더라도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는. 향후에 이 부분도 분명히 한 번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네. 연봉 100억 원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일단 365일을 꼬박 일한다고 일단은 치면은 하루에 한 2천만 원이 넘거든요. 하루에요? 근데 하루 24시간을 일할 수 없으니까 네. 8시간 정도 일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당 한 80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면 일단은 800만 원은 벌게 되는 이제 네.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제 연봉 100억, 일반 샐러리맨 뭐 5천만 원 정도 한다면은 거의 이게 이제 20배인데 네. 과연 업무 능력이라든가 회사의 기여도가 그 정도로 진짜 되느냐? 20배 차이가 날지. 네. 이게 또 샐러리맨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고액의 연봉 그리고 퇴직금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봉을 정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봉을 좀 자기가 정하는 창업자이거나 상속자인 경우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배되어 있습니다. 셀프로 그래서 연봉을 정하는 이 사회의 거죠. 연봉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벌 오너가 자기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느냐를 이제 자기 측근 임원을 통해서 이제 이사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경우에 반대하면 이제 다음 이사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임기 때 이제 못 그렇겠죠.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제시된 그런 어떤 재벌 오너나 창업자들이 복심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결국에는 그러면서 연봉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고액 연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특히 같습니다. 이사들은요. 네. 이제 이사회 내에서 등기 전무, 등기 상무,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조양호 대표이사에게 연봉 30억 원을 뭐 권합니다 할 때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네. 할 경우는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그럼 거죠. 다음에 이제 이사를 그럼 못 하는 대표가 이제 거죠? 상무를 네. 경질할 수도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퇴직금이라든가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수백억 원대가 계속 재벌 오너 일가에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한 그런 씁쓸하죠. 현실인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